자, 지난 시간에 짚었던 부분부터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그 시어의 의미 파악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만약에 시어가 있다면은 이 녀석을 꾸며주는 말, 즉 수식어를 통해서 혹은 이 녀석을 말해주는 서술어, 얘네들을 통해서 이 시어의 의미나 혹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파악을 하라고 했죠. 이것만으로도 일단은 문제가 풀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요즘 나오는 문제들은 이 정도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시어를 파악을 했으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이 시어들을 조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하고 반드시 짚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 혹은 그 상황에 의한 화자의 정서나 태도, 이것들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충분히 정리하고 여러분이 넘어갔을 때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 어려운 시만 아니면 여기까지만 성공해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 어려운 시를 통해서 이 상황과 정서, 태도를 정리하는 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예요. 산상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능 특강, 그 2025년도 수능 특강에도 이제 실려 있는 시기 때문에 연계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다시 공부하는 느낌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황과 정서 그리고 태도를 정리해 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자는 어떤 상황이고 그 상황에 대한 정서와 태도가 어떤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으디 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이제 여러분이 시를 읽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마킹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서입니다. 자, 그냥 바로 잡을게요. 일단 첫 번째 정서가 나왔으면요, 이게 어떤 상황 혹은 무엇에 대한 정서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찾아보면요, 첫 번째 상황 긴 밤이죠. 두 번째 상황은 산마루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찾을 게 없습니다. 현재 화자는요, 산마루라는 공간에서 긴 밤이라는 시간에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볼게요. 이 아침 시드름 핏줄에 구비구비로 서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자, 일단 여기에서 상황이 변한 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자, 원래는 긴 밤이었는데 지금은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화자의 상황이 시드름 핏줄까지 종소리가 울린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갑자기 지난번까지만 해도 울고 있었는데 지금은 종소리가 들리고 있네. 이것만 해도 약간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이제 그게 느껴지면 이제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하늘이 어때요? 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는요, 태도가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요, 화자는 내가 눈 감아도 지금 죽더라도 하늘이 꽃처럼 아름다울 거야 라고 해서 일단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계속 볼게요.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자,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항상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샛별, 얘는 그러면 긍정적인 시일까요? 부정적인 시일까요?
이 부분의 대답은 시를 마지막까지 읽은 다음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환히 트이는 이마 위 떠오르는 햇살은 10월 상달의 꿈과 같구나. 여러분 이거 해석 안 되시죠? 그냥 10월 상달은요. 아주 좋은 때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뭐 옛날 우리 민족은 10월을 굉장히 상서로운, 굉장히 좋은 때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저것 있긴 한데요. 이런 거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꿈과 같구나. 꾸나는 여기 있었던 꽃다운 하늘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긍정적인 정서가, 긍정적인 태도가 여기까지 그냥 쭉 내려오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계속 볼게요.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에 가락을 더듬노니. 이제는 입술에 피가 돌았어요. 옛날에는 메말랐었는데 지금은 생기가 돌고 있군요.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 사람은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피리도 이제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계속 볼게요.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새들도 즐겁게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폭의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자, 이것도 아까처럼 똑같이 할게요. 샛별이 어떤 시인지 여러분한테 질문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질문하겠습니다. 쌀이순은 어떤 시일까요? 긍정적인 시일까요? 부정적인 시일까요? 이것도 마지막까지 읽고 나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년 볼게요.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 자, 산마루. 산마루라는 공간은 변한 게 없습니다. 산마루에서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해서 기다림이라는 태도, 정서 혹은 이거를 그냥 좀 더 깊게 해석을 하면은 기대까지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너무 좋고요. 이거 못해도 그냥 긍정적인 기다림을 하고 있다. 뭐 그게 결국 기대긴 하죠. 네, 긍정적인 기다림, 다른 말로 기대를 하고 있구나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이제 여러분은 이 시를 그냥 다 푼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 어땠나요? 상황, 정서, 태도만 이제 짚어주면서 그냥 읽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여러분 자 보시면요, 2연부터 5연까지 해당하는 이 부분은 그냥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뭐예요? 아침이 되니까 기분이 너무 긍정적이구나. 아침이 되니까 너무 좋구나.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이 시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밤에는 울었어. 혹은 부정적이었어. 근데 아침이 되니까 너무 좋아. 혹은 너무 희망차. 너무 미래가 기다려져. 이 정도로 그냥 정리했으면 여러분이 이 시를 이해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이해가 된 거고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선택지를 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시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속 볼게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냐면요, 그냥 시를 쭉 읽다 보면은 여기서 한번 멈추게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긍정적인 시인지 부정적인 시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가 여기에 동시에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촛불로서 어둠 속에서 날개를 떨고 있던 샛별이면은 이 샛별이면 내 영혼의 촛불하고 관련이 있는 애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긍정적인 거 아니야? 근데 얘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제 숨으라고 했어요. 이제 사라지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다음 볼게요. 이 쌀이순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쌀이순더러 향기롭대요. 이거 긍정적이죠. 그쵸? 근데 이 녀석을 사양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부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둘 다네요. 그럼 전 말합니다.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니야. 근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화자는 아까 밤에 있을 때 어땠어요? 울음이었어요. 그쵸? 근데 그때 샛별은
어땠습니까? 희망이었었죠. 그쵸? 영혼의 촛불로서 어둠 속에서 날개를 떨고 있던 샛별이에요. 즉, 샛별은 이 밤에 어두울 때 얼마 없었던 빛으로서, 희망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쵸? 근데 이 희망이라는 것이 아침이 됐을 때,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희망은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필요가 있나요? 희망은 이제 여기에 와서는 필요가 없게 되죠. 그쵸? 그럼 이제 이 희망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너 이 밤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쉬어. 들어가서 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샛별은요, 굳이 따지자면 긍정적이지만, 왜냐하면 과거에는 나를 굉장히 도와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바로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현재 화자가 처한 상황, 이 아침은 희망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긍정적인 상황이구나.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쌀이순도 마찬가지예요. 이 쌀이순은요, 배추의 혹은 배추류의 새싹 같은 거예요. 그냥 사슴이나 토끼의 밥, 식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녀석은 어때요? 쌀이수는 자 사슴과 토끼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쩌면 뭐 식량, 일용할 양식 이렇게 되겠죠. 일용할 양식이 밤, 즉 아주 부정적인 시대였으면 이 녀석의 가치는 높습니까 낮습니까? 굉장히 가치가 높겠죠. 근데 아침이 됐어요. 그때는 이런 식량이나 일용할 양식의 가치가 높겠습니까 낮겠습니다. 그때는 가치가 낮아집니다. 왜? 너무너무 상황이 좋아서 어디를 봐도 쌀이순 같은 것이 널려 있으니까. 그래서 사슴과 토끼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쌀이순 같은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안 싸워도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지내. 너무나 행복한 아침이 왔잖니. 자, 이렇게 이제 상황과 정서 태도를 파악을 해야지 이 시어들이 이해가 됐고요. 이 시어들을 이해를 해야지 이제 23번의 정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잠깐 여러분 스페이스바로 일시정지해 두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정답 다 맞춰보셨나요? 자, 그냥 결론만 말할게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왜냐? 이 날개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쌀이순이 지향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지향점이 뭔가요? 목표죠. 앞으로 계속 향할 곳이죠. 근데 애들한테 뭐라고 했나요? 아, 너희들 이제 숨어도 돼. 사라져도 돼. 너희들 이제 이것들 이제 사양해도 돼. 이제 가만 냅둬도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이 시는 사실 조금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에서는요. 상황이 보통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상황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상황이 두 개가 제시가 되죠. 물론 이것도 따지자면은 현재 상황 하나만 있다. 이렇게도 뭐 누군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시는 사실 상황 두 개, 즉 상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상황에 대한 엄밀한 파악이 없었으면 문제를 풀기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 정서 태도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 익혀봤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보기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시를 읽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앞으로도 남은 일정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